이번 시간에는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자가 관동지방 우리가 얘기를 하죠. 관동이 강원도라는 쪽을 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동은 대관령 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 쪽을 관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관서지방이라고 그러죠. 황해도 쪽을. 그 다음에 이 별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중국의 세계사의 중국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당나라 때에는 시가, 송나라 때에는 사, 원나라 때에는 곡이죠. 이 당나라 때는 우리나라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시대 때지,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 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한시가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죠? 당나라 이태백, 두보, 백낙천 이래가지고 당나라 3대 시인이잖아요, 그죠? 송나라 때는 사, 왜 구론의 어부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사, 이 사는 한문체 수필이죠, 그죠? 원나라, 이게 몽고족이잖아요. 몽고족 하면 우리나라가 언제요? 고려잖아요. 여는 희곡이 발달해요. 원나라, 원곡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곡이라는 명칭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왜 서경별곡, 청산별곡 이렇게 해가지고서 별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왜 우리 안축의 관동별곡도 있잖아요. 고려시대 때.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 별곡이라는 것은 그냥 노래라는 대유법으로다가 쓰인 말이에요. 이게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요거는 이제 가사예요. 가사기 때문에 가사와 조선 사대부들이 즐겼던 것이 뭐냐면은 시조예요. 시조와 가사의 시작이 전부 3, 4, 3, 4, 3, 5, 4, 3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가사는 길어요. 정극인의 상춘곡이 79구. 그 다음에 이게 295인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가사는 뭐냐면은 느리고 길다 말이죠. 유장미를 가지고 있고, 시조는 34, 34, 34, 34, 35, 43 이래요. 이거는 담백한 맛, 이런 맛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선생님, 가사가요 3434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집살이요라든지 다른 조선어기 가사들을 보면은요 4444로 된 것도 있던데요. 그래. 이제 이것을 이거는 형식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격 가사, 그 다음에 이제 변격 가사, 이게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조선 전기와 후기, 이거는 어떻게 나눠지느냐면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한번 나라를 세우면 몇 년가요? 500년 정도까지, 그죠? 이게 중국은 어때요? 뭐 어떤 나라는 뭐 2년 7개월 가는 나라도 있고 6개월 갔다 없어진 나라도 있고 많이 가요. 200년 또는 300년 100년도 안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500년 동안 가니까 후기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 상태가 안 좋은
임금들이 많잖아요. 그죠? 광해군, 연산군. 이게 광해군은 사실은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좋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연산군은 좀 헷가닥 했던 이 임금이고요. 근데 조선은 사실은 1392년에서 1592년 1592 이러고 있는데 터진 게 뭐예요? 임진왜란이지, 그죠? 그 다음에 1636년에 뭐예요? 병자호란 터졌죠? 요거 몇 년 사이에요, 이게? 40년 정도죠, 그죠? 이게 40년 정도의 나라가 완전히 분비박산된 게 두 번이나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삶은 어떻게 했어요? 개판돼 버린 거죠. 자, 이때만 하더라도 조선 전기, 이게 전기예요. 전기만 하더라도 양반들은 하느님하고 동기동창이야. 이 양반 떴다 하면은 이 양반전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야. 땅바닥에다가 상민들은 콧구멍을 쳐박아야 돼. 안 그러면은 양반들한테 죽는 거야. 그냥 전지전능해요. 연안 박지원이 양반전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 양반이 바로 뭐냐면은 정부 지배계층이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은 이때 이제 하도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서희 유성룡에 의해 가지고서 상민이라도 전쟁에 공을 세우면 양반으로 이제 발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초반에 하다가 후기에는 또 양반들이 그러면 양반이 물이 흐려진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또 안 돼요. 그래도 자우전 양반이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전에서처럼 양반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양반이 상태가 좀 안 좋아져요. 그리고 양반들도 많은 상태에서 양반을 뽑아야지 상태가 얼마 안 되는 데서 양반을 뽑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IQ가 나쁜 거,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은 참 예쁜 여자들 있잖아요. 근데 머리를 탁 두드려보면 통통통 이거 소리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꽁짝 해가지고서 알을 낳아나니까 아가 이거 상태가 영 안 좋아요. 영구 아니면 맹구 막 이런 아들 나오는 거라. 그런 아들만 갖다 놓고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가해시켜보세요. 선생님만 계속 바뀌지, 그죠?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갖다 놔도 안 되는 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순실이처럼 막 돈 싸가지고서 막 갖다 놓고 막 대학 교수 삶아가지고서 그다 하다가 또 이제 입시비리 해가지고서 신문자겠다. 대문짝만 하게 또 막 터지고 안 되면 뭐 말 사가지고서 삼성 또 찔러가지고서 막 이래 해갖고 대학 가다가 또 들키고 막 이래 되는 거죠. 이걸 뭐라 해야 권력형 비리, 입시 부정 막 이러지, 그죠? 이때 조선이 망했어야 돼요, 여기가. 이러지, 안 망했으면 일제치하가 안 왔어요. 여기서 안 망하다 보니까 나중에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또 싸워가지고서 결국은 일제치하를 맞게 되는 거예요. 왜? 동학군들이 쳐 올라나니까 민비가 어쨌습니까? 일본군한테 SOS 청해가지고서 또 한쪽에는 뭐 청나라한테 청했는데 청나라 사람들은 물러갔는데 일본군은 우리 쇠가 빠지게 왔는데 와 돌아가노 안 가 이래가지고서 조선 다 꼴깍 했잖아요. 위세에 의해 가지고서 자국민들을 잡아 죽이라 한 게 그게 조선 후기 고종 대원군 민비의 정권이에요. 한심한,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 한심한 정권입니다. 아베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행히 하여튼 문제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선조가 어쨌습니까? 백성들 도망간 거 놔두고서 의주로 도망이 아니고 토끼였죠. 요거는 요걸 탑승한 게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국부요.
이 국부라는 사람이 6.25 때 서울 시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괴군을 우리 용감한 국군들이 미아리 방어선에서 철저히 격퇴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지인이 혼자 대전으로 도망갔잖아요. 대구까지 도망갔다 미안하니까 대전으로 다시 올라왔지, 그죠? 그러다가 다시 도망갔지, 그죠? 서울 시민을 두고서 한강 철교를 끊었어. 이게 바로 선조 임금이 했던 것을 답습했던 거야. 여기서 망했어야 되는 거야. 안 망하다 보니까 다시 유엔군을 또 등을 업고서 와가지고서 3.15 부정선거 또 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보도연맹이다 뭐 해가지고서 다 죽여버리고 이랬잖아요. 자, 끊읍시다. 일단 나중에 역사 강의할 때 거기에서 다시 만나요. 전격가살이 격이에요. 격은 뭡니까? 형식이에요, 내용이에요. 형식이에요. 요거는 3, 4, 3, 4 해서 3, 5, 4, 3으로 끝납니다. 이 변격은 이 격을 못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냥 4, 4 주로 이래요. 4 해서 4, 4, 4, 4래. 그런데 요걸 잘 맞추는 게 누구냐? 양반들이에요. 이게 양반가사예요. 조선 후기에서는 이게 평민가사나 부녀자를 뭐래요? 내방가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관념적이에요. 유교적이에요. 내용도 이게 달라져요. 관념적이고 유교적이다. 거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 가사는 어떠냐? 실생활의 문제를 소재로 삼았다. 요게 형식만 요런 게 아니라 내용도 요런 차이가 있구나.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 보면은 평시조 있잖아요. 3434, 3434, 3543. 여기 머리가 쪼달려서 안 되는, 못 맞추는 게 뭡니까? 어시조와 사설시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어때요? 평시조보다는 사설시조 쪽에 시험이 더 많이 나오고, 그죠? 그쪽에 더 서민성과 문학성이 있다 이렇게 따지잖아요. 왜냐면 이건 너무 자신 안 그러면서 어때요? 음풍농어라고 무라일체 어때요? 왜? 이 사람들은 벌써 정년 퇴임하고 전라도 그 평야에다가 재산 엄청나게 이렇게 부정축제 딱 해놓고서 음풍농어를 하고 안빈낙도 솔직히 해서 이 사람들이 안빈낙도 한번 볼까요? 안빈 가난할 빈자예요. 조개 패자가 이게 돈이거든요. 돈을 나눠서 쓰는 게 돈을 애껴서 조금씩 쓰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그 다음에 나 즐긴단 말이요. 뭐를 즐기느냐? 도를 즐겨. 무슨 도? 연군의 도를 즐기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임금 생각할 때가 어디 있어요? 백성들은 지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배부르니까 야 쌀밥만 먹다 보니까 피자만 먹다 보니까 힘들어. 이제 먹기 싫어. 그러니까 보리밥 콩밥 좀 줘봐. 백성들은요 그것도 먹을 게 없어요. 없어서 보리밥 먹어요. 얘네들 쌀밥만 먹다 보니까 질려. 그러니까 우리도 보리 몇 개 좀 넣어줘. 이래서 먹어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거칠거칠하거든. 아이 그거 먹지 말자. 다시 쌀밥 먹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상춘곡을 쓴 전국인 전라북도 태인 한번 가보세요. 인터체인지 있고 채석강 들어가고 변산 해수욕장 들어가는 그쪽인데요. 앞에서 쫙 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 호남평에 쫙 들어가요. 거기에 옆에 보면은 서정주 생가가 있죠. 서정주 애비는 종이었다 해가지고 종의 아들 서정주 안빈낙도 전국인은 다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산속에다 정자 지어놓죠. 그 정자지 산속에다 정자지는 옛날에 기중기가 있겠어요? 아니면 헬리콥터로다가 자재를 날랐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권세와 힘을 가졌겠어요? 그 백성들이 다 날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 어떻게 생각합니다? 산속에 막 그 웅장한 절이 있지요. 절이 뭐 중생구도를 한다. 스님들하고 내가 많이 싸우거든요. 그 절에 그 목재 누가 날랐을 것 같아요? 산에 있는 거 비어서 썼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딴 데서 사왔겠지요. 누가 날랐을까요, 그거? 양반들이 날랐을까? 아니면, 궁궐에 있는 군사들이 날랐을까? 정승들이 날랐을까? 전부 애꿎은 백성들이 다 날른 겁니다, 그거. 그 깊고 깊은 산에 으리으리한 그 절을 백성들이 다 그걸 가서 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당이 으리으리하고 예배당이 막 휘황찬란한 거예요. 거기에서 막 하나님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부처님 어떻고 다 이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거기가 화려해야 됩니까? 차라리 거기다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 병드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낮은 곳으로 거합니다. 맨날 성경책에는 낮은 곳으로 거하리라 하면서 성금 얼마나 들어왔나 요것만 다 쳐다보고 이게 우리나라 종교의 실태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제가 갑자기 이 종교 지도자 되거든요. 큰일 나. 자, 다시 들어갑니다. 예, 수업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핵심 포인트는 나라 걱정은 송강정철은 당대에 보기 드문 간신이었죠. 간신들은 또 글을 잘 써요. 이완용 있죠.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정. 아주 필체가 좋았다고 그래요. 명필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연군지정 임금 사랑해요. 애민정신 지가 강원도 관찰사면 지금 도지사입니다. 목민관이라고 그래요. 목민관. 목민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죠. 정약용의 목민심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갖춰야 할 덕목 이런 것을 목민심서라고 그러지, 그죠? 그 다음에 도교사상이 있어요. 신선사상. 어찌 보면은 이거 쭉 읽다 보면 도교사상, 불교사상, 유교사상, 정약용, 김만중의 구운몽이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사상, 삼교사상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송강정철이 이 작품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아주 가사문학이 백미로 꼽히는 작품, 삼위인곡, 송미인곡, 여기에도 이 유불선, 삼교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국어에 1980년대, 90년대의 전설이었던 분이 있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서영원 선생님이라고 이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이에요. 서한샘 씨라고 있었어요. 이분하고 제가 80년대 서면에서 몇 개월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이 송강정철이 관동멸곡을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동멸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가사문학 중에서 대화체 가사, 최초의 대화체 가사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를 딱 쳐다보시더만은 이걸 어떻게 찾아냈느냐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지 않는데 대화체 가사 하면은 송민곡을 감녀와 을려의 대화로서 대화체 가사의 효시를 그걸 잡고 있는데 백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다 보면은 맨 마지막 결사 부분에도 신선과 꿈속에서 대화를 하는 대목도 있고 중간에도 보면은 뭐 달달의 물음말이 그대를 내물으랴 상계이 달에게 이게 묻는 그런 대목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화체가 중간중간에 나왔다가 그걸 송민곡에서 그게 표면적으로 쫙 해가지고서 아예 감녀와 을려의 대화로다가 끝을 맺는 그게 화려한 대화체로다가 끝을 맺는 그런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술 취해가지고서 집에 거의 겨가지 싶었어요.
그 양반이 참 노래도 잘하셨고요. 아주 저음으로 여자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으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진짜 대단했던 분이에요. 저도 참 존경을 했던 분이었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대강사님이었어요. 제가 사람 칭찬을 잘 안 해요. 인색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참 많이 배웠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다시 또 학교를 들어가는 바람에 이분하고 헤어졌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생각나네요. 관동별곡 하면은 참 그분이 생각나요. 이분이 관동별곡을 참 해석을 잘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보듯이 기행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행문의 성격적 특징 뭐죠? 여정, 견문, 감상입니다. 여정은 코스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딸이 아니다. 미안합니다. 동생이 아니고 코스예요. 코스이기 때문에 요거 여정 코스를 물어보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조금 괜찮은 고등학교에서 시험 칠 때, 내신 시험 칠 때에 요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나 다라마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작자가 여행한 순서대로 재별해봐라. 사람 죽이죠 요거. 요게 고득점 처리 문제로 하나 나오고요. 수능이나 7, 9급 공무원 시험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상이 있지, 그죠? 감상 나오면 이게 동명일기라고 있어요. 동명일기는 함흥 기경대에서의 일출을 본 의유당, 관복, 유람일기의 준말, 동명일기라고 그래요. 여기 이 중에서 이게 이제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동명일기, 의령남시작으로 본래 연안김씨라고 그러는데 부산대학교에서 요게 의령남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밝혀냈지,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가사문학의 형식하면은 이제 3, 4쪽 그 특징을 물어보는 것일 거고, 내용 하면은 이제 거기서 가사문학의 특징은 조선 전기가상은 연군 사상이 있지, 그죠? 그 다음에 관념적인 거네요. 조선 전기는 관념적이거든요. 상당히 보면은 대개 전부 연군이나 충의 사상 이런 걸로 끝나요. 보면은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여정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놓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남도 창평 땅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여기 은서지라고 그러죠. 은서지에서 있다가 한양 땅으로, 일단 한양으로 와가지고서 임금님한테 임명장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평교역, 양주 하면은 양주 뭐가 있어요? 별산대놀이, 그죠? 탈춤에 별산대놀이가 있고, 본래 이 별산대놀이는요 송파 있죠? 송파와 양주. 자, 지금은 이제 전부 이게 서울로 되어 있죠? 양주, 경기도, 송파. 이게 옛날에 소시장이 있던데요. 대시장, 돼지시장보다 소시장은 돈이 많아. 그러니까 놀이도 아주 화려하고 세련되게 놀았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이게 송파에서 산대놀이, 산처럼 높은 무대를 쌓아놓고 놀았다 해서 산대놀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양주에서 놀았는데 우리는 니들보다는 다르다 해서 별산대놀이. 아까 우리 원나라의 곡보다 다르다 해서 별곡, 관동 별곡 이런다. 목소리가 이상해요. 양주, 그 다음에 흑수, 여주 가면 여주 이천. 제가 군대 생활했던 데입니다. 여기가 경기미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섬강, 치악 나옵니다. 섬진강 아니에요. 섬진강 전라도에 있어요. 섬강, 치악산 알죠? 여기 겨울에 올라가다 잘못하면 미끄러져요. 큰일 납니다. 제가
옛날 학교에 있을 때 소주 8병 먹고 젊었으니까 올라갔죠. 여기 올라가는데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술은 안 취하는데 뱃속에서 술이 출렁출렁 해가지고서 진짜 비몽사몽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치악산 이렇게 2개만 가지고 강원도 원주, 맞아? 강원도, 강릉, 원주, 이래서 강원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강원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충청도는요? 충주, 청주, 충남은 없어요. 나중에 홍성이 하나 있죠. 그래서 홍주 이럽니다. 전라도는요? 전주, 나주. 경상도는요? 경주, 상주. 경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주 하나 껴준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부분으로 2개만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주는 방법을 뭐라 한다? 대유법. 대표적인 것으로 비유를 한다. 이래가지고서 대유법.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오랑우탄이 두뇌죠. 이거 사람이 두뇌라고 볼 수 없어요. 아직 진화가 덜 됐어요. 소양강, 요 쏘가리 매운탕 좋습니다. 요 소양강, 겨울에는 빙어낚시질도 해요. 잘못하다 빠지면 다리가 들어갑니다. 소양강 추천. 지금은 강원도청이 여가 있죠. 그 다음에 동주, 철원. 옛날에 6.25 때 철이삼각지대라고 했던 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휴양.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이제 금강산 코스입니다. 만폭동. 동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동은 마을이라는 뜻인데 동네는 아니겠죠. 이게 계곡입니다. 계곡. 금강대, 진월대, 개심대. 대는 누각이라는 뜻인데요. 그 금강산에 무슨 누각이 있겠습니까? 이런 건 바위를 얘기합니다. 바위. 금강산이 몇 개의 봉우리예요? 12,000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봉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소는 뭘까요? 연못소자입니다. 12포포 있네요. 아이고. 자, 학교에서 항상 요리 해가지고서 시험 잘 내죠. 왜? 여기도 폭포, 여기도 폭포. 헷갈리지 마. 헷갈리지 마. 여기도 비유가 아주 뛰어나요. 이 작품이. 그렇기 때문에 문학성도 뛰어나고 각각에 들어있는 정신도 뛰어나고요. 여기도 코스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 이렇게 가르칠 때에 금강산 코스와 그 뒤에 나오는 관동 8경 코스가 따로 있어요. 뒤에 이제 금강산은 본래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이렇게 3금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내금강에 갔다가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꼭 가마를 타고 가요. 그 다음에 해금강으로 가십니다. 자, 봅니다. 동해, 총석정, 3일포. 3일 동안 놀았던 포구다. 이래 3일포. 의상대, 양양낙산상 의상대 있죠. 여기 풀이 그렇게 많이 나요. 요새는 나무에서 떼지를 않잖아요. 어느 동네, 여러분들 그 성묘 가봐서 아시겠지만은 공무원 묘원 아니면은 일반 개인묘, 그죠? 개인 땅에 이렇게 심었던 그 묘지 보면은요. 이거 완전히 옛날에 어렸을 때 간첩 잡는 놀이 했던 거, 동심을 불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새는 조심해야 됩니다. 멧돼지들이요. 하루씩 나타나가지고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벌 있지, 그죠? 그냥 땡벌 이거 쏘이면은요, 이거 그냥, 뭐라 그럴까? 몸 튼튼해진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말벌 있죠, 왕벌. 이거 쏘이면 이 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해서 조상님 옆에 바로 묻히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강릉 경포대, 그 다음에 죽서루 망양정 할 때 양은 요 바다망자네, 바다양자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결사에서 동행이 달맞이, 꿈속에서 신선을 만난다 하겠지, 그죠? 여기에서 신선과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는 단독 지문으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시하는 게 나냐, 신선이냐, 나냐, 신선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사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자 볼까요? 3.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34, 34, 34, 34 이렇게 나오죠, 그죠? 강호의, 강과 호수를 얘기합니다. 강과 호수. 자, 요거는 대유법이네요. 대표적인 거죠. 강과 호수가 아니라 이거는 자연을 얘기합니다. 자연. 어디를 얘기한다? 전라남도 창평 땅을 얘기합니다.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이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한다? 자연 친화의 병. 이걸 뭐라고 한다? 연하고질 또는 천석고황. 이때가 이 양반 20몇 살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중림에 놓았더니, 중림에, 중림이 어디예요? 창평 땅. 근데 중림이라고 얘기하는, 예, 중림 7년. 옛날 숨어 사는 은사들, 그죠? 세상이 싫어가지고서 놓았었다. 놀았다. 관동 지역은 어디죠? 강원도. 강원도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그랬지, 그죠? 800리에 방면을, 방면은 관찰사의 임무를 맡기시니. 자, 여기까지 내용은 자기가 관찰사의 임무를 제수받았다. 요 얘기예요. 별 얘기 없지,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천석고항 정도, 그 다음에 중림이 어디냐, 강호가 어디냐, 이 정도만 알아두면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온다면은, 자, 이 부분이에요. 생략법과 피약법이 많이 쓰인다. 한번 볼까요? 어와 성은이야. 성은 핵심어. 갈수록 성은이 어떻대요? 망극하다.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맨날 하는 소리지, 그죠? 신하들 할 말 없으면 맨날 그러잖아요. 연춤은 경복궁의 서문이에요. 이거는 건춘문, 동문, 연춤은 서문, 광화문, 남문, 신무문, 북문, 들이다가. 자, 들이다가. 예, 뛰어가. 이게 성은에 감격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과장법이겠네요.
야, 어떻게 양반이 뛰어갑니까? 옛날에 양반이 설사가 나도 이러고 갔어요. 팔자걸음. 그래서 화장실 가면 벌써 주르르 해서 가서 씻고 돌아오면 그냥 먹어서 그냥 돌아오는 겨. 그래가지고 연춤은 뛰어가 이거거든요. 뛰어들어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경의 남문을 바라보며 하짓고 물러났다. 여기에서 뭐가 다 생략됐어요? 내가 이래서 너한테 이런 임명장을 준다. 그러니까 임금님 고마워요. 뭐 이런 얘기가 다 생략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중간중간에 다 생략이 됐어. 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은 뭐냐면은 깃대요. 깃발. 강원도 관찰사 정철 하는 요렇게 생긴 깃발. 깃발이 앞에 쫙 가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풍악을 울리는 이제 이 악대들이 있고, 그러면 정철은 이제 뒤에 말을 타고 가겠지, 그죠? 이것이 알패 섰다, 앞에 섰다. 이게 알패, 아의 니을 피읍, 나중에 니을이 탈락이 되죠. 그래서 현대국어는 앞이죠, 그죠? 이게 여기 표기가 15세기 표기라면은 패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제 때 표기냐면은요, 숙종 때 표기예요. 숙종 때. 숙종 때 다시 썼어요. 이건 임진왜란 전에 쓴 작품이거든요. 그래, 임진왜란 전이라면 반침이나 꼭지형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요거 하나만 보고 잠시 쉬었다 할게요. 28자 중에 없어진 글자를 여러분들은 뭐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사과를 따먹었더만 씨가 남더라. 뭐 이상한 얘기를 했다던데, 요렇게 이거 잘못 그랬다. 죄송합니다. 요렇게 만 하시 쉬운데, 이거 하나만 하려다 하나 하면 병신이라서 두 개를 그랬어요. 요래서 요거는 세조 때 없어졌어요. 요리에서 반치음. 요거 없어진 순서예요. 이게 임진왜란 초기에 없어졌어요. 일본 놈이 산을 하도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 세모 산이 없어졌고요. 눈물도 일본도로 자꾸 이게 끊어버리다 보니까 옛형이 없어졌어요. 요거 임진왜란 때 없어졌습니다. 요 아래야 요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없어졌어요. 여기에 28자 중에서 없어진 4글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외울 필요 없이 그리면 돼요. 그런데 얘가 본래 이렇게 생긴 애는 아니에요. 본래는 얘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던 애예요. 이렇게. 본래 순경은 비읍이 없어졌고, 쌍이읍이 없어졌고, 여린히읗에서부터 요 4개는 요거 똑같거든요. 맨 처음에 없어진 것이 얘가 먼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쌍이읒이 없어졌고, 여린히읗, 반치음, 꼭지이음, 아래야, 이렇게 요 순서대로 없어졌어요. 본래는. 얘들은 28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안 쓴 것일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평고역 어디라고 그랬어요? 양주라고 그랬지, 그죠?
여기에서 말을 갈아타고 여기서 무슨 뭐라고? 옛날에 무슨 제도? 역마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부산역, 부산진역 여기에 옛날에는 말을 갖다 놓고서 지친 말을 바꿔서 갈아타고 이랬어요.